난독증 극복기 우유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두 번째, 나를 가장 사랑해줄 사람 만들기. 오재은, 숭실대학교 교수. 우리의 목표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나인 것이 그냥 좋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진수태리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 자신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아직은 먼 이야기 같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수업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한 남자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하버드대학, 토론토대학 등 인류 대학에서 공부한 박사님이며 아시아인 최초로 국제공인 아미고 부부치료 전문가 자격과 미국 심리치료협회 임상감독 자격을 가진 심리치료사입니다. 한마디로 남부럽지 않을 만큼 공부한 심리치료 분야의 엘리트죠. 그리고 또 한 남자를 소개합니다.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극도의 자기 혐오로 자살까지 생각한 남자입니다. 그의 자아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로 20년간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둘은 동일 인물로 우유곽대학의 두 번째 수업, 나를 가장 사랑해줄 사람 만들기를 강의해 주실 오재은 교수님입니다. 뛰어난 엘리트였던 동시에 우울증 환자의 깊은 슬픔을 겪어보았기에 높은 꿈과 현실 사이에 겪은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오재은 교수님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 교수님께서도 우유곽대학 학생과의 만남에 흔쾌히 나서 주셨습니다. 멘탈관리학과의 두 번째 수업은 오 교수님의 상처와 과거 그리고 극복 과정을 과감없이 들을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 질문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나는 나인 것이 좋습니까? 오재은, 여러분은 스스로를 얼마만큼 사랑하나요? 남의 기준에 맞춘 자신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상처 많은 당신에게 해당 안 되는 말이라고요? 글쎄요. 저는 사실 3년 반 동안이나 자살 충동에 시달렸던 대인기피증 환자였습니다. 사춘기 이후 거의 20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아왔고 아내와 자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아픔과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 내가 나인 것이 그냥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유곽대학 학생에게 자기 사랑에 대한 강의를 통해 가장 소중한 나를 만나러 가는 여행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공감과 경청, 가장 위대한 힘. 저에게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야단치며 자학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신 선생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심리치료 분야에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로 명성을 떨치던 학자였는데 저는 그분의 강의를 듣고자 개인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동안 면접에서 받을 예상 질문을 점검하며 준비해서 갔는데 그날 교수님은 의외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자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슴 아팠던 일이 무엇인지 들려줄 수 있겠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자네를 힘들게 한 그런 밑바닥 경험 말일세. 저는 개척교회
목회를 하던 당시 한 교인에게 오해받아 억울하게 멱살을 붙잡힌 초라하고 비참했던 모습이 떠올랐고 연이어 닥친 가정 불화를 떠올리며 이야기하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듣기는 다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교수님 얼굴을 보니 교수님의 눈도 빨갛게 물들어 있고 얼굴은 온통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그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나. 하지만 그 엄청난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자네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 정말 기대되네. 그저 그 순간 저는 뒤통수를 쿵 하고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함께 울어주며 제 이야기를 들어준 그분의 말을 통해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곧 치유와 성장의 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저는 듣기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고 듣기가 참 중요하지. 이후 상담할 때마다 자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살고 여러분 모두 곁에 있는 이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미국의 어느 공원에서 한 남자가 벤치에 주저앉아 자신의 머리와 얼굴을 쥐어박으며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왠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건너편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런 저를 발견한 그는 대뜸 저에게 욕을 하며 대들었습니다. 저는 저를 무섭게 다그치던 그에게 나는 그냥 갈 수 없었어. 그리고 나는 너를 모르지만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 동안 정신없이 화를 내던 그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저는 너의 아픔이 느껴져 마음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싶었어 라고 말했고 우리는 끌어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 공원에서 만났고 어느 날 그가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아내와 부정을 저지르는 장면을 목격하고 오던 길이었고 총으로 모두 죽인 후 자신도 자살할 결심을 하고 그 공원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1년 남짓 시간이 지나고 그는 결국 아내와 이혼했고 총으로 모두 죽인 후인데 어떻게 아내와 이혼을 하지? 이혼했고 어려움을 딛고 평화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 카드에 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그 벤치에서 너를 만난 일이다 라고 써 보냈습니다. 그것은 제게도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리플리 중후군 아니야? 다른 이의 아픔을 나누는 일은 주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똑같이 치유의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치유받는 쪽은 오히려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간접 경험을 통해 치유하는 건가? 이렇게 실제 리얼 상처는 말한 쪽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독의 원인. 현대인은 여러 중독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치? 쇼츠, 릴스 중독, 약물 중독, 일 중독,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게임 중독, 성형 중독, 인터넷 중독 등등. 인터넷 중독, 요새 이게 가장 큰 것 같네. 중독은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면서 많은 사람이 알코올이나 일로 그것을 잊고자 하는 경우를 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완전함과 결핍을 채워줄 대상을 찾아 사방을 헤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복이 얼마나 멋진 상대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거나 아니지, 내가 멋진 사람이면 되지. 자신의 불행이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났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자신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을 다른 사람에게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하려면 내면 깊은 곳에 정체성을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세속적 성취에서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세속적 성취에서 내면의 평화로 초점을 바꾸십시오. 속이 꽉 찬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삶의 궁극적인 치유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내 안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당신 마음을 압니다. 이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사람은 외로워하고 과거를 지배받고 고통에 몸을 떱니다. 심리치료의 목표는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길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온 세상에 이미 용서가 다 이루어졌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뿐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을 불러보십시오. 그 사람을 내 존재 깊숙이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일 수도 있고 믿었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인생의 장애물을 지우고 비로소 자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대심을 내리고 사는 것, 그게 분노를 없애고 결국엔 시간이 지나거나 회고하다 보면 용서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성찰해진 자신을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 집은 어릴 때 부유한 편이었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가세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가장 밑바닥 생활을 했어요.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3건씩 뛰면서 가졌던 소원은 하루에 밥 한 끼 제대로 먹고 공부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평생 미워했습니다. 집안이 기울었는데 기독교인이었던 아버지는 혼자 기도원에 다니셨거든요. 그 무책임했던 아버지의 유언은 제가 신학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갔지만 10년 동안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 역할을 하고 지냈죠. 저는 오랜 세월 미워했던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아버지도 아버지만의 상처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 가세가 기우는 게 이제 한 가지 요인이나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 테니까,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았을 테니까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그대로이지만 그를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가 변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몇 점짜리인가? 바로 그 대답에 나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않는 한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그동안 우리는 사람들의 기대와 잣대에 맞추어 어릿광대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는 데 있습니다. 나는 나인 것이 그냥 좋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치? 억지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억지로 어떤 목표나 그 방향성에 두고 거길 향해 치열하게 가볼 수 있지만 그 방향이 맞다면 뭐 나쁘지 않아. 결과가 어떻든. 근데 그 방향성이 맞지 않다면 비교적 괴로울 확률이 높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을 알아가면서 그 방향성을 맞추고 다시 목표를 다시 세우고 그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 방향성에 맞게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라기보다는 확률적으로 더 좋을 것 같다. 확률적으로. 하지만 정답은 없다. 그냥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알아가고 그렇게 뭐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뭐 3차원적으로 뭐 그 4차원, 5차원, 다차원적으로 이리저리 가다가 그 현 자리에 있는 내 자신, 과거, 미래 어느 자리에 있든 내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제 재미있네요. 아무튼 다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아름다웠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예쁜 꽃, 붉게 물든 저녁 노을, 새벽 안개, 감동적인 영화의 한 장면. 그러나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가장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입니다. 멘탈적으로 아름다워지겠네. 당신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스스로 깨닫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감격시켜라. 상담 중에 당신 자신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한 내담자가 당황하더니 곧 상담 중에 당신 자신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한 내담자가 당황하더니 곧 주체 못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뭔가 트리거가 있고 결핍,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누구한테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잘했다고 박수치고 기뻐한다 해도 내 마음속 내면 깊은 곳에 아니 이건 틀렸어 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거꾸로 모두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댄다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야 정말 잘했다, 참 멋졌어, 자랑스럽다 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일이 자신을 감격시키는 일입니다. 항상 승리하고 이긴다.
그런 것보다는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안정적이고 싶기도 하고. 그래, 계속 가슴이 뛰는 일을 살고 싶은 삶을, 자신을 감격시킬 수 있는 그 일을 찾으십시오. 지금을 기뻐해라.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모든 만남, 모든 관계, 모든 경험이 다 유익합니다. 삶도 죽음도 모두 축복입니다. 설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이 세상에 계속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십시오. 모든 것이 축복을 위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가장 원하는 모습과 말과 행동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과거도 미래도 몽땅 가져와 지금을 기뻐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해하면 욜로 격이 될 것 같은데 욜로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욜로를 의미 있게 하려면 어떤 행동과 어떤 경험, 그것들을 기록하고 회고하고 스스로 피드백하고 주변에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액션까지 했다면 좀 더 의미 있고 진정 아름다운 욜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흘려보내고 그런 경험들을 휘발시키고, 아니면 의미 없다기보다 처음에 의미를 찾지 못할 수 있지만 그냥 무지성 욜로는 좋진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 자, 다시 그냥 지금 살면 됩니다. 지금을 기뻐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가슴을 활짝 펴고 두 손을 내밀며 마음껏 소리치십시오.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